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전화가 비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래서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한 10년 10년. 네,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그러면 됐습니다.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을 알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씨하고 안 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2014년 그 환자로서 만났고요. 네. 그 2014년 4월인가 그때 처음 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지적됐지만 이임순 원장과 김영재 그 증인 사이의 관계 이게 지금 누군가 세 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예.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가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네.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할래다가 네.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실제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그 최순실 씨와 잘 오랫동안 알았던 이임순 증인께서 혹시 이런 어떤 지침 받으신 적 있습니까? 모른다 그래라. 없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이런 지침 받으신 적 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자, 김장수 증인께서는요,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하고 유선 전화를 4번 통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오후에 2시 50분인가 통화한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전 통화는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네. 그 특파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장소 자체가 한중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그런데 답. 네. 제가 참고 자료니 뭐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물으니까 그냥 답변하고. 아니요. 근데 어떻게 2시 50분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전 거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답변 일문일답을 보면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 1분 기억하는데요. 1답의 기사에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체크해 보시고요. 그거 예, 오후에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 자, 직접 통화를 하신 경우 그럼 몇 번입니까? 그날. 6 내지 7회를 했다고 제가 저 특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내지 7회면 그 횟수도 안 맞거든요. 횟수도 안 맞고. 제가 한 거는 네. 제가 전화 근거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전화한 거하고 그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쳐서. 예, 예. 네. 그럼 이날 통영함에 출동하라 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죠. 해군에서 구조함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아마 근데 지시를 내린 걸로 그럼 이거를 누가 지시를 거뒀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해군에서 자체 자, 판단했을 겁니다. 김석균 증인 이거 압니까 이 내용을? 그 내용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모르십니까? 예, 그때 저는 뭐 예.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추측컨대요, 박 의원님. 네, 추측컨, 예. 네, 추측건데, 예. 추측컨대 아마 통영함이 최초에 그 전력화되기 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요. 그 김영재 증인하고 제가 그 누구죠? 정기양 증인께 사진을 드렸죠. 거기 보면 2014년 4월 16일, 17일, 4월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오 렛 라인이라는 게 이게 입가주름의 전문 용어라면서요. 네. 근데 거기에 주사를 놓은 자극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한번 근데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이 사진으로는 조금 약간 그렇죠. 좀 그리고 저하고 좀 그리고 다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메리오네트 라인을 만약에 시술한다 그러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되는데 주름살이 선명하게 있는 거 봐서는 뭐 시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기양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진에 대해서? 네, 저도 이거는 김영재 증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점심 시간에 동영상을 가서 보시면서 한번 견해를 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료농단의 중심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의료농단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약진을 하던 그 과정에 이 최순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실세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번 의료농단의 중심 3인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정진엽 병원, 당시 2013년 대통령 취임 당시 병원장이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서창석 증인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취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의료농단의 분당 서울대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전상훈이라는 분입니다. 경북대 출신으로 지금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최초로 타교 출신 병원장이 되신 전상훈 이 원장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당의 이 3인방과 오병희 전 원장과는 뭔가 알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2013년 7월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인사권을 행사해서 해임을 합니다. 분당 3인방을. 그리고는 놀랍게도 2014년 9월에 서창석 원장이 다시 대통령 주치의에 발탁이 되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얼마 안 있어 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상훈이라는 분이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보직들을 중간에 이분이 맡게 됩니다. 이임승 교수님, 서창석 교수를
주치의로 추천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간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임순 교수님이 주치의로 갈 거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얘기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기사로 저도 봤을 뿐이고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창석 교수는 자꾸 이임순 교수님이 자기를 추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추측이 되는 바는 왜 그럴까요?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히. 저 이임순 교수가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 제가 본관에서 면담을 한 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대통령이 추천했을까요? 최순실 씨가 추천했을까요? 그래서 김기춘 씨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화 통화는 안 하지만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추천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상훈 분당 서울대 병원장의 취임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는데 서창석 원장께서 서울대 병원에 앉자마자 이틀 뒤에 전상훈 이 원장을 분당 병원에 취임을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서창석 원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전상훈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의 이 친인척이라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위증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굉장히 그 내용은 좀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과 가까운 이 친인척이라는 거 사실 아닙니까? 친인척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가깝습니까? 뭐 알고 있는 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서창석 원장을 주치의로 추천하지는 않았을까요?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좀 이따가 시간이 좀 시간, 네, 나주면 그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시점이 얼마나 이 그 최경환 지금 의원이 실세가 되면서 이분들이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거 참 우연입니다. 세 사람이 서울대 분당병원 출신이 세 분이 나란히 타교 출신이 분당의 원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주치의 되자마자 바로 이 전상훈 선생을 분당병원의 원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김원호 증인께 잠깐 그 청와대 의무실장에서 왜 10개월 만에 그만두시게 된 겁니까? 네, 당시 의료인 등록제라는 게 시행이 곧 있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이 변경이 되면서 겸임의 범위가 좀 확대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청와대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겸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증인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내과 의사라고 해서 그 밑에 있던 이따 오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지금 의무실장이 김원호 증인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군의관으로. 네, 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무실장이 되면서 김원호 증인은 아웃되는 거잖아요. 뭐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실장은 쭉 그 육군 군의관이 해왔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분이 원래부터 좀 연세도 있고 병이 있어서 민간인 의무실장이 들어간 적이 있지만 자존심상 그 얘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저를 높게 사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